이 문제가 야기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면서 체인점을 했던 파리바게트의 속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고, 그 이슈는 불법 파견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얼만큼 힘든 상황에 있나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정당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7자가 합의를 하고 3년 안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후에 이 합의가 지켜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조 탄압을 통해서 탈퇴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한 노조 파괴 공작이 오히려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들은 사회적 합의를 다 이행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기만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무조건 다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고 우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념은 정도 경영이기도 하고 ES 경영이라고 앞에 버젓이 써놓고 뒤에서는 순전히 억지를 부리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리바게트가 자기들 메이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파리바게트는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등 다국적 기업들의 많은 제품들을 갖다 국내에서 유통시키기도 합니다. 더욱더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양심적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회사의 행태를 이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SPC에 대한 문제들을 OECD에 제소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경영,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OECD 제소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OECD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운동 대표로 계시는 권영국 상임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운동 대표로 맡고 있는 권영국입니다. 오늘 무역협회 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기자회견 끝나면 제소장을 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을 찾게 된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미 파리바게트가 단순히 국내에서 영업활동만 하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9개 국가에 매장을 갖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국제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이 국내에서의 부당노동이 또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이행, 합의 파기, 그리고 제빵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를 같이 비교해 볼 때 과연 이러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SPC 파리바게트가 과연 국제기준에 맞는 영업,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제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입니다. OECD에서는 적어도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그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맞추어 경영 활동을 하도록,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는 얘기들이 뻥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을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이런 경영을 자기들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늘상 입에 발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과연 국내에서 이 파리바게트가 제대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공동행동이나 노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국제적인 그런 경영활동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내 기준도 역시 OECD 권고사항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제소를 통해서 적어도 SPC가 앞으로 제대로 이러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소장을 제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OECD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38개 국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서 말 그대로 선진 국가인 38개 국가가 아마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가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외에도 10몇 개 국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29번째로 가입을 했고 이미 그걸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가입한 지가 한 25년, 26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이 무엇이고, 또한 파리바게트가 어떤 부분들을 위반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국제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윤영훈 동지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출범을 했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에 GDP 1만 달러 이상이 됐을 때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이고요.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부자 나라들의 클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발언력을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되었고 2012년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 대폭 개정되면서 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해서 노동, 환경, 반부패,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라는 그런 내용을 강화시켰고요. OECD 가이드라인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ESG,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노동, 인권, 반부패 등의 11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와 관련돼서는 제2장의 일반 정책에서 기업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투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해관계 당사자의 가장 직접적인 1차적인 당사자인 그 화성노조와 그리고 화성노조와 함께하는 우리 금정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당연하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2018년 1월 11월에 있었던 그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관련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 내용이 완료되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방적인 선언 자체가 OECD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장은 정보 공개에 관한 장인데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고용 조건의 교섭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공개하려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본사와 자회사 간의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바게트는 그 OECD 가이드라인 제3장 정보 공개 조항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장은 인권에 관한 장인데요. 그 인권이라는 게 이제 일방이 주장한다고 인권이 지켜지는 건 아니고 그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골고루 참여한 가운데 그 인권 침해 문제가 제대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그 공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를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는 것도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 제5장은 고용관계와 노사관계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말고 그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통제 개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그리고 98호 단체교섭권 협약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화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그 탈퇴 공작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 정부에서 조사 중이고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은 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적절한 노동 시간을 보장하고 그 안전과 건강한 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열악한 처지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볼 때 엄청난 영업이익을 국내외의 소비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우리 SPC 파리바게트가 OECD 다국적 교육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OECD 다국적 교육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이행과 집행을 위해서 OECD는 38개 회원국 정부에 그 NCP, 내셔널 컨택 포인트, 우리말로는 국가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OECD와 관련된 각종 제소나 이의 제기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부가 그 OECD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바쁜지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대한중재 상사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아웃소싱해서 외주를 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로 가는 게 맞는데 그 N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 제소장을 그 43층에 위치한 그 NCP 사무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SPC그룹 회장인 허영인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C그룹은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에서 인권 유린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거리듯이 내버리는 그런 기업이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파리바게트 시회 임종린 시회장으로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들은 밤새워 얘기해도 다 못할 사측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처사와 행위에 대한 분노를 다잡으면서 사태를 대화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SPC 파리바게트 문제를 국제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세계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를 활용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펼쳐왔던 우리는 오늘부터 제빵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청년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SPC 파리바게트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ESG의 보편적 원칙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OECD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첫소리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국내적으로 우리 노조가 실천해왔듯이 SPC 파리바게트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이를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국제적으로 노력하려 합니다. SPC 파리바게트의 경영 관행과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문화를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청년 제빵 노동자들의 노력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언론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